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9월 3주차 주간 일정 짧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예, 주간 매크로 캘린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주간 테마 캘린더가 있으니까요. 요일별로 하나하나씩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삼성증권의 조아인 선임연구원께서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증권사 하우스에서 발표를 하는 자료들도 뭐 좋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각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에 좀 눈에 좀 많이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는 자료는 우리 삼성증권의 조아인 선임연구원께서 매크로는 담당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종민 선임연구원께서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면식은 없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뵙게 되는 날이 있으면 좀 90도로 인사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많은 도움 받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요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9월 18일서부터 22일까지 추석 전주의 한 주간이고요. 그리고 9월에 본격적인 3주차 진행되는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매크로 캘린더에서 월요일 날은 일본 증시가 휴장이네요. 그 다음에 9월 NA, HB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주는 사실은 다른 거 볼 거는 없겠죠. 다른 거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이제 FOMC 19일서부터 20일까지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FOMC 같은 경우는 요 날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20일 새벽,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FOMC의 결과물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은 금리 결정은 이제 패드워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0% 이상 동결적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동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2023년도 남아있는 점도표가 어떻게 그려질까, 그리고 점도표에 따라서 시장의 금리 경로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요번 9월 FOMC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점도표에 대한 변화 흐름들. 요게 가장 핵심 키워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요 점도표 발표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조금은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좀 보셔야 되는 매크로 한 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까지는 대출 우대금리 LPR입니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지난주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어요. 과연 요번에 대출 우대금리도 인하를 시킬지 여부, 요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LPR,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으로는 이제 페덱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일 날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BOE의 기준금리 발표, 그 다음에 9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이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경기 선행 지수, 이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BOJ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유로존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금요일 날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PMI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좋게 나오게 되면 일단은 경기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상방으로 선회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경제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 주도 테마 쪽으로는 좀 빡빡해요. 업종과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일정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월요일은 보시게 되면 하노버 공작기계 박람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체부 LA 커니컨텐츠 엑스포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일까지니까요. K 컨텐츠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엔터 종목도 될 거고요.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보안 쪽으로 보게 되면 MWise 컨퍼런스 2023이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일 날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인텔 이노베이션 2023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AI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 뭐 다양하게 이 IT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좀 녹아져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기존의 AI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오위즈가 피해거지 정식 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80점대가 나오면서 이게 유저들 사이에서의 평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좀 급락을 하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그려줬어요. 요번에 이제 정식 출시가 되면서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반영을 할지 좀 지켜볼만 하겠죠. 그리고 네오위즈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화요일 날이 좀 딜레이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 네오위즈 피해 거짓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게임 업적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좀 나아질 수 있는 뭔가 계기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게임 업종.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쪽으로 보게 되면 국제 시큐리티 컨퍼런스. 최근 들어서 뭐 양자암호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일까지 열리는 국제 시큐리티 컨퍼런스,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 2023년도 원전 생태계 박람회 개최가 예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원전은 항상 뭐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가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쪽,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SMR, 그리고 요번에 이제 원전 생태계를 통해서 어떠한 큰 청사진들이 좀 그려지는지,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원전주들이 생각보다 한 차례 정도 올라갔다가 좀 최근에 좀 시장 조정 나오면서 좀 눌리는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뭐 이제 뉴스 플레이 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뭔가 좀 이슈가 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일과 21일날 같은 경우는 FOMC, 20일이죠. 20일날. 19일과 20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날은 21일 새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으로 보게 되면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출시가 나오네요. 이게 지금 LFP죠? 네, LFP. 그리고 KG 모빌리티의 첫 뭔가 이제 전기차의 흥행 여부, 그리고 이제 KG 모빌리티가 어찌됐든 쌍용차에서 KG 모빌리티로 사명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서 생각보다는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박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다소 좀 아쉽긴 하지만 평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요 차량으로 토레스 EV를 출시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근에 LFP를 탑재한 차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차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교적인 부분들로 보게 되면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한일 방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실적 발표는 페덱스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중요한 사안이 요거죠. 두산 로보틱스. 이게 21일까지 일반 공모 청약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금요일날 끝났던 기관 청약은 일단은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까지 도달을 했어요. 상당히 흥행 속도가 괜찮았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일반 공모 청약까지 넘어가게 되면 10월 달에 있을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첫날에 뭐 뜨거운 뭐 주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뭔가 이제 발판들을 마련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지난주 중반서부터 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뭐 MSCI 효과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급적으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요게 이제 다시 재차 좀 리바운딩이 될 수 있는 그림들, 그 다음에 이제 SB비테크라든지 SP 시스템즈라든지 뭐 SPG라든지 뭐 뉴로메카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리바운딩을 그려볼 수 있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1일에서부터 시작되는 두산 로보틱스의 공목 청약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빠르면은 월요일서부터도 반영될 수 있어요. 월화수까지도.
반영될 수가 있어서 이번 주는 뭐 개별적인 테마 쪽에서 로봇주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쪽으로 보게 되면 도쿄 게임쇼 2023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넥슨은 워 헤이븐 얼리 액세스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 거짓과 더불어 가지고 이번 주에는 게임 이슈도 상당히 좀 많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 정식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출시되는 당일날, 그리고 시장에 이제 출시할 거야라고 하는 이제 컨퍼런스가 나오는 날에는 뭐 혁신이 없어 이러면서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항상 애플은 공식화됐죠. 정식 출시했었을 때 그 시장에서에 대한 뜨거운 반응, 그리고 판매가 되고 나서 판매량 집계라든지 예약권 집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 항상 리바운딩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 정식 출시, 이 이후에 애플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테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중국 산업정통부에 따른 스마트폰 출하량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일서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SM은 인니에서 SM타운 라이브 개최를 하고요. 넷플릭스에서 도적 칼의 소리가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OTT에서의 국내 드라마가 다시 한번 또 열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20일 날, 그러니까 18일서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되는 LA K 컨텐츠 엑스포 개최, 여기하고도 또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생각보다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또 이야기가 많이 이어지게 되면 주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일정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주에 비해서 뭐 특별한 게 많아, 뭐 이렇게 일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통상적인 뭐 일정들이 좀 많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무엇보다도 매크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0일과 21일까지 이어지는 FOMC 회의, 그리고 21일 날 국내 지수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가늠하면서 볼 수 있는 한 주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외에도 일정들이 좀 있어요. 요 이외에도 일정들이 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놓친 부분들이 좀 있더라도 좀 잘 찾으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면은, 그래도 한 주 뭐 갑작스럽게 모르고 출발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한 주의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그래도 누구보다도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 주간 매크로 그리고 주간 테마 캘린더 짤막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